안녕하세요. 성장계단입니다. 요즘 들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을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. 어린 애나 나이 많은 어린이나 비교 문화에 찌들어서 그런지 남이 잘 된 걸 보고 내 처지를 비관하는 일로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. 이 상대적 박탈감은 대체 몇 살부터 시작되는 걸까요? 어른들은 집이랑 주식으로 비교하고 청소년들은 성적이랑 학원으로 비교하잖아요. 근데 예전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학기 중에 여행을 안 가고 학교에 계속 나오면 개근거지라고 놀린다는 말이 기사가 됐었어요. 심지어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운동 잘하는 아이들만 운동장을 차지한다고 자기 자녀의 박탈감으로 삼아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나왔고요. 비교하는 대상은 다 다른데 그 안에 있는 감정은 비슷해요. 왜 나는 저만큼 갖지 못했지? 저는 처음에 상대적 박탈감이 어른이 되고 나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자료를 찾아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고 나이를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. 아이 때는 여행이랑 학원을 비교하고 학생 때는 성적이랑 대학을 비교하고 어른이 되면 연봉이랑 집을 비교하는 거죠. 비교하는 항목만 바뀌는 거예요. 최근 조사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박탈감을 느꼈다는 사람이 10명 중 7명 가까이 됐다고 해요. 주식이 오를 때도 절반 넘는 사람이 비슷한 감정을 느꼈고요. 흥미로운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소득이 어느 정도 있거나 자산이 늘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불안이랑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거든요. 내 자산이 실제로 줄지 않았어도 옆 사람 자산이 더 빨리 불어나면 뒤처진 기분이 드는 거예요. 주변에서도 이런 장면은 쉽게 볼 수 있어요.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월급 받던 친구가 몇 년 전에 집을 샀다고 해볼게요. 나는 열심히 일해서 월급도 조금 올랐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산 집은 내 연봉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올라 있는 거예요. 나는 작년보다 덜 가진 게 아닌데 그 친구랑 비교하는 순간 가난해진 기분이 드는 거죠. 내가 잃은 건 없는데 왜 손해본 것처럼 느껴질까요? 청소년들한테는 이 비교가 성적표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잘 본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그 친구가 더 비싼 학원에 다니고 과외에 선행까지 받고 있다는 걸 알면 감정이 좀 달라지잖아요.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? 이게 노력만으로 되는 경쟁이 맞나? 실제로 소득이 높은 가정과 낮은 가정 사이에 학생 한 명한테 쓰는 사교육비가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자료도 있어요. 학생들이 그 숫자를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의 차이는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성적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랑 집안 형편까지 같이 비교하게 되는 거죠. 개근거지라는 말이 화제가 된 것도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. 예전에는 학교를 빠지지 않으면 성실하다는 의미로 개근상을 받았잖아요. 근데 학기 중에 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안 가고 계속 등교한 아이를 여행 갈 형편이 안 되는 집 아이라고 놀린다는 거예요. 이 개근거지라는 게 극히 일부의 얘기라고 하지만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. 저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보다 왜 이 말이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됐는지 더 신경 쓰였어요.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요즘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고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불안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. 근면성을 판단하는 개근상이 가난을 상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왜곡된 현실에 눈이 멀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.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공놀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가 한창 뉴스에 나왔어요. 가장 큰 이유는 안전사고랑 민원 부담이었어요. 근데 일부 보도에서는 운동 잘하는 아이들만 운동장을 차지해서 다른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민원도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됐어요. 초등학교에서 소외되는 어린이가 아예 없도록 만드는 게 가능한 걸까요? 운동에도 경쟁을 없애버린 상황에서 아이들이 대체 뭘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. 누군가 잘 못해서 속상하다는 이유로 잘하는 아이도 못하게 만드는 게 정말 공평한 걸까?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모두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박탈감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. 이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단순히 남이 부러워서 기분이 나쁜 감정으로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때로는 내 목표를 바꾸고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고 심지어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. 상대적 박탈감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이죠. 이게 정말 내 성장에 쓸모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결론은 쓸모가 전혀 없다였어요. 집을 산 친구를 부러워한다고 제 자산이 느는 건 아니고 그 친구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도 제가 살 수 있는 집이 생기지는 않잖아요. 성공한 사람 성과를 의심한다고 제 실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상대를 끌어내려도 제 위치는 그대로예요. 결국 달라지는 건 제 기분이랑 집중력뿐이었어요. 남의 높은 연봉 보고 불안해진 날에는 제 일을 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비슷한 나이의 평균 연봉을 검색했거든요. 집값 보고 초조해진 날에는 돈을 더 모으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만 계속 들여다봤어요. 마음은 엄청 바빴는데 제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이
이 감정은 저한테 괴리감만 줄 뿐이었어요. 그리고 그 감정의 깊이는 사실 끝이 없어요. 지금 부러운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되더라도 그 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테고 비교해서 안심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면 평생 마음이 편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이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 본능에 가까워서 수시로 저를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.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우리 문화에 뿌리 박혀 있는 근본적인 감정이니까요. 다만 이 감정에 올라오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. 남의 연봉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니잖아.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딱 끊고 나면 상대의 삶은 신경 끄고 제 삶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. 상대적 박탈감은 남이 뭘 가졌는지 아주 잘 보여줘요. 근데 그걸 계속 들여다본다고 제 몫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. 남이 잘 됐다는 이유로 제 삶이 실패한 것도 절대 아니고요. 저는 그저 제 성장에 집중하면서 계단 한 칸씩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함께 성장 계단을 올라가실 분을 찾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